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비입니다. 그간 제 영상이 업계에 있는데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몇몇 분들은 또 꾸준히 보시면서 저와 같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는 제가 원체 게으르기 때문에 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고, 이 많은 분들이 보기를 사실 그닥 원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질문도 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저도 또 한 번씩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겨서 이 도움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곧 IPO 하는 네오 이뮨텍에 대해서 비교적 캐주얼하게 어렵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의 하이라이트부터 보면 이 기업은 이 T세포 증폭을 하게 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다. 그리고 자사의 신약 후보 물질과 최근 폭넓게 처방되고 있는 이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면역항암제의 대표적인 회사인 로슈, 머크, BMS 이렇게 있다. 그리고 현재 임상 2상 단계에 있다. 그리고 회사의 주요 임원들은 기존의 대형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항암제 상업화 전주기에 참여를 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네오 이뮨텍이 어떻게 돈을 벌 거냐? 글로벌 빅파마에 당연히 애로를 추진할 거다. 언제? 임상 2상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에서는 당연히 형들도 이제 많이 아시는 항암제의 발전 단계를 이야기하고 이 면역 항암제가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자사의 NT-I7이 주요 면역항암제와 병용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역항암제의 2025년까지의 이 가중평균 성장률을 표시하고 이 대표 제품들의 세일즈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면역항암제가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 치료제에 반응하는 환자들이 이 10명 중 3명밖에 되지 않는다. ORR이 30%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항암 치료의 트렌드는 병용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와 같이 각 클래스 단독 투여보다는 이 최적의 콤비네이션을 찾는 것이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네오 이뮨텍의 신약 후보 물질 NTI7은 어떻게 면역 항암제와 병행하겠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면 일단 면역감은 억제제가 PD-1이나 PD-L1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이 종양세포가 T세포를 회피할 수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무찌를 우리의 T세포가 이 종양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네오 이뮨텍은 이 T세포 자체의 개수를 더 늘려줘서 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면 회사에서 제공한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지속형 플랫폼 기술인 하이브리드 FC를 통해 반감기를 늘리고 단백질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구조를 안정화하면서 생산 수율을 126배 높였습니다. 두 기술 모두 양세환 대표와 최동훈 연구소장이 제넥신에 있을 때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오 이뮨텍은 회사 설립 후 제넥신으로부터 기술 도입을 통해 NTI7의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T세포는 누가 만드냐?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에서 T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림프구는 이 전구세포에서 오고 전구세포는 궁극적으로 이 스템셀 조혈모세포에서 분화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T세포를 만드는 패스웨이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인터루킨 7이라는 사이트카인의 일종의 인터루킨이 필요한데 네오 이뮨텍은 이 인터루킨 7을 만들어서 이 항암제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네오 이뮨텍의 인터루킨 7의 특장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인터루킨이 스테빌러티가 떨어져서 그동안에는 생산성, 그러니까 반도체로 예로 들면 양산 기술이 떨어져서 그동안 수율이 안 나왔는데 이 네오 이뮨텍의 엔지니어링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수율을 굉장히 높였다. 이게 첫 번째고, 둘째로 인체 내에서 작용 시간을 길게 해서, 즉 반감기를 길게 해서 치료제로의 수능도를 늘릴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특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현재 T세포 관련 치료제의 방향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현재 글로벌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면역감은 억제제 계열, 다른 하나는 T세포의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인체 내에 존재하는 T세포의 활동성을 높이거나 이 강화시키는 T세포 액티베이터 계열, 마지막으로 이 네오 이뮨텍처럼
아예 T세포 개수를 늘려주는 앰플리파이어가 있다. 그 중에서 이 네오 이뮨텍은 현재 희소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나 혼자 이걸 한다고 해서 희소성이 있다라고 회사에서는 설명을 하지만 사실 다른 치료제와는 달리 거의 혼자기 때문에 이 프루프 오브 컨셉을 증명하는 것도 임상을 통해 증명하는 것도 상당히 외로운 일이고 이게 반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오 이뮨텍과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어떤 회사들과 병영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았는데 형들도 이제 많이 아시는 로슈, 머크, BMS처럼 이 대표적인 면역 가문 억제제 회사들과 하고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듯합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어떻고 이 회사가 한국에 오면 어떻다 이런 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 회사의 임상 스테이터스를 보면 일단 투자자들이 이 임상 이상 결과를 보려면 제가 여기 표시해 놨는데 적어도 2021년, 22년까지 지나고 23년이나 24년이 돼야 이 중순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임상들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세요. 네, 이 대표이사님 IR을 보면 이 라이선스 아웃 사례로 넥타, 아모르 등 이 T세포 액티베이터 회사들의 딜에 대해서 사례로 들었는데 이 대표 사례인 넥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투자에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넥타 세라피틱스는 이 BMS가 넌스몰셀 런캔서에서 머크의 키투르다에 완전히 발리게 되면서 전격적으로 분위기 반등을 위해서 2018년에 큰 딜을 한 회사입니다. 다만 그렇게 이슈가 되던 회사인데 보시는 후보 물질 그러니까 NKTI214 벤팩인데 이 벤팩이 임상에서 삐끗하면서 이 바이오 투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됩니다. 자, 형들 한번 넥타 세라피틱스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BMS의 큰 딜로 최고가 $108까지 갔던 넥타 세라피틱스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임상이 삐끗하니까 계속해서 거의 3년간 내리막을 타고 있고 $108 대비 지금 $20대니까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회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올해 나올 데이터도 있고 임상 3상 단계에 들어간 임상도 4개가 있음에도 주가 수준이 지지부진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또 하나 볼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에는 시총이 조금 반등해서 $40억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IPO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1,500만 주를 상장할 계획이고 네오 이뮨텍이 공모 희망 가액은 밴드는 5,400원에서 6,400원이 원래 계획이었고 당연히 그렇듯이 이 기간 공모 경쟁이 가열이 되면서 사실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훌쩍 뛰어넘는 보시는 것처럼 7,500원에 확정이 되고 전체 예상 시총은 7,385억 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개인 주주에게는 총 375만 주의 물량이 공모로 배정이 되는데 당일날 나올 수 있는 물량은 기존 주주의 물량 대략 한 1,000만 주, 공모 기관 물량이 한 1,125만 주 하면은 2,570만 주가 상장 당일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의 최대 주주는 공모 21%를 보유한 제넥신이고 제넥신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2조 3,783억 원입니다. 그러면 네오 이뮨텍의 주가는 어느 선이 적정할지 투자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 결론은 네오 이뮨텍의 공모 투자와 빠른 엑시트는 이 차익 거래 기회로는 가능할 듯하고 추후 제넥신과 네오 이뮨텍의 유통시장 거래는 2024년까지 가는 중에 느긋하게 거래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7,385억 원에서 시작해서 1조 원 언저리까지는 차익 거래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뒤는 기존 주주와 기관 투자자의 물량을 떠 안아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개미 투자자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형들 오랜만에 IPO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금리다 뭐다 해서 소음이 많은데 눈 밝은 투자자는 거대 담론보다는 사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잘 아는 회사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이 반도체 전공정 인스펙션 하는 회사인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200%나 오르니까 이제서야 증권가에서 장밋빛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면 형들 맞을 수도 있겠죠.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도 제가 안전마진으로 보았던 30% 이상 상승하니까 이제야 보고서가 쏟아지는데 우리 부디 우르르 따라다니는 바보가 되지 말고 반보 정도만 앞에서 그물을 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항상 눈 밝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형들도 시장에서 거대 담론의 먹이나 하이에나들의 배를 불리지 않기를 또 바라봅니다. 형들 우리 꼭 시장에서 장수해요.